KG 프리텍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한 주 동안 그냥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그래도 일정 부분 다 상승 나와서 수익은 보고 빨 수 있으셨고, 그다음에 KJ 프리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있죠. KG 프리텍은 이제 아마 상장 폐지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제가 그때도 KG 프리텍 매수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 됐을 때 그 영상에서도 추가 매수 꼭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추가 매수 진행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 시점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보고 다 매도 가능하셨을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도하시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 다 되셔서 저한테 쪽지 주신 분들 날 메일로 뭐 감사하다고 이제 연락 주셨는데, 일단은 KG 프리텍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자 있잖아요. KG 프리텍에 그 돈을 빌려줬거나 그런 채권자들이 여러 채권자들이 모아서 한 번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KG 프리텍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불안하고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미리 이제 채권자들끼리 연락을 하고 규합을 해서 이제 법원에다 파산 신청을 내는 거예요. KG 프리텍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안하게 있다가 KG 프리텍이 자체적으로 파산 신고를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경비 발생이 많이 돼요. 뭐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하고 또 여러 채권자들 이 또 거기에 맞게끔 뭐 1순위, 2순위 해가지고 내가 들어간 투자금 대비해서 얼마씩 좀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좀 시간적으로나 아니면은 금액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번에 아예 그냥 그 채권자들이 한 번에 규합을 해서 케이지 프리텍 파산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케이지 프리텍 측에서는 그 채권자 쪽에서 우리 쪽에 파산 신청 접수를 했다는 것에서 아직은 소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공시를 하겠다라고 일단은 답변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지 프리텍이 아마 그 채권자 쪽에서 파산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정리매매 수순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들은 일단 케이지 프리텍은 이미 다 빠져나오셨기 때문에 여기 뭐 들어가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계속 운영하셨고 짧게라도 제가 그 블로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수익 보시고 빠지시라고 말씀드렸을 때 나오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있으셨다. 근데 일단은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지금 KG 프리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처럼 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뭐 이쪽 회사에서 뭔가를 갖다가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상장 폐지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또 상장 폐지가 됐었죠. 정리매매 막 들어가고 있었고 그런 것처럼 갑작스러운 이슈들 때문에 순식간에 그 멀쩡하던 뭐 멀쩡해 보지도 않았 멀쩡하던 회사도 갑자기 어떤 그 이슈 때문에 상장 폐지되거나 그런 경우도 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말씀인 것처럼 짧게 수익을 보시고 나오는 패턴이 가장 좋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거는 주식을 하면서는 장기 투자, 장투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좀 안전하고 뭐 올라가도 좀 느리게 올라 떨어도 많이 안 떨어지는 장투라는 게 가장 좋지만, 그거는 진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장투를 하시는 거고 저희처럼 개미들, 진짜 소위 말하는 진짜 개미들은 짧게라도 진짜 4, 5%든 5에서 10%든 꾸준하게만 수익 보시고 가신다면은 그분들 뭐 장기 투자하신 분들보다도 좀 빠르게 수익 갖다가 좀 뭐 현금화 시켜서 계속 회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항상 그래도 영상 촬영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항상 짧게 먹고 빠지면 들어와서 또 짧게 드시고 이런 패턴으로 꼭 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요번에 또 다시 한번 일깨워 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케이지 프리텍을 내가 들고 있었다, 근데 내가 미처 매도를 못했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차피 이거는 거의 90% 정도는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아요. 케이지 프리텍은. 그래서 뭐 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항상 미리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욕심내지 마시고 매도하시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뭐 여기에 물려 계셨다, 그래서 내가 이거 못 빠져나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냥 꾸준하게 뭐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꾸준하게
제 방송 보시면서 나오는 종목들로 그 좀 손실날 부분들을 갖다 계속 메꿔 나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거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저는 항상 이게 좀 주의 깊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안 따르신 분들은 뭐 투자의 규칙 사유는 본이잖아요, 그죠? 그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G 프리텍은 이제 채권자 쪽에서 파산 신청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소장 확인이 안 돼서 공시는 안 떴지만 아마 어, 신청 접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90% 정도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될 것 같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일단은 또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이 있죠. 그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 오성 첨단 소재, 뉴프라이드, 그다음에 바이오빌이라는 종목이 또 바이오빌이라는 종목이 이제 그 마리아나 관련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그다음 ED도 이제 그 교육용 로봇 만드는 회사였는데 마리아나 뭐 판매권을 갖다 인수했나 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 네 종목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요 네 종목들이 일단은 마리아나 대표적인 종목들이었는데 최근에 그 캐나다에서 아예 합법화 됐죠. 기호용 마리아나를 캐나다 전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굉장히 좀 들썩들썩 거리면서 상승은 나왔었어요. 상승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상한가 뭐 바이오빌은 상한가에 갔었지만 한번 상한가에 갔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대표적인 종목들은 뭐 크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성첨단 소재가 지금 그래도 한번 힘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왜 오성첨단 소재라는 종목에 약간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냐면은 뉴프라이드는 이제 미국계 합작법인 회사, 합작법인인가? 하여튼 미국계 회사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리아나 시장에 진입하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어차피 이거는 얘네가 상승 나온 거는 일단은 요번 시점에 한 번쯤 예, 얘들도 갖고 있던 물량들을 갖다 일부분 좀 털어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맞춰서 얘도 움직인 거고요. 그런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오성첨단 소재를 제가 좀 그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지금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뉴프라이드는 미국계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쪽 그 LA인가 로스앤젤레스 쪽에 그 판매 법인, 그 판매처, 그 다음에 재배 시설까지 갖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뉴프라이드는 이미 거래량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빠질 때는 들어와서 짧게 짧게 드신 거 나쁘지 않습니다. 뉴프라이드도. 어차피 이거는 뉴프라이드도 그렇고 계속 우상향 갈 거예요. 근데 오성 첨단 소재를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말씀드린 이유가 오성 첨단 소재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카이스트랑 계속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제품에 대해서 의료용 마리안에 관련해서. 그렇다면 그때도 말씀인 것처럼 그 신라진이라는 종목이 이유 없이 일단은 어떤 그 이슈 때문에 이제 그 뭐 삼상 뭐 이상 시험이 들어갔고 삼상 실험이 들어가고 이런 어떤 그 이슈들 때문에 거의 끝도 없이 올라갔었죠. 근데 거의 보통 패턴이 보면은 그 이 바이오 관 이것도 바이오예요, 그죠? 마리아나 이제 의료용 마리아나 이제 제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나가 미국 다른 북미나 이제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나왔거든요. 뭐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학술지에서는 뭐 난소암하고 유방암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또 얘기가 나와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오성첨단 소재가 카이스트랑 어떤 연구 개발을 하면서 어떤 그런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제품이 어느 정도만 상용화보다는 어떤 시제품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신라젠급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직감이 예견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얘네들도 어쨌든 간에 주식이라 하는 거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모아진다 하더라도 이것 그 종목을 움직이는 거는 개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들어가 있는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빼야 될 땐 한번 빼서 개미들 물량을 좀 더 받아 먹어야 되고 자기네들 이제 평당 가격이 좀 낮지가 않다 보니까 좀 더 떨어뜨려서 받아 먹어야 되고 그럼 일부분 자기네 손실 보고 물량을 조금 더 빼고 개미들 빠질 때 일부분씩 또 계속 매수 들어가고 분할 매수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분할 매수 강조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걔들도 한 번에 사지는 않아요. 나눠서 삽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싹싹싹 사버리면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미인 듯 아닌 듯 하면서 계속 물량을 모아간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음. 진짜 작업을 디테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성 첨단 소재를 좀 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뭐 저한테 좀 물어보신 분들한테도 그냥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간다 그러면 오성 첨단 소재 나쁘지 않다. 마이너스 15, 20% 어떤 분이 그래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30% 빠졌다.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30%? 그거 뭐 어떻다고요? 어차피
30%또 상한가 치고 계속 올라가면은 그 마이너스 30%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 종목이 어떤 이슈, 어떤 재료를 갖고서 움직일지에 대해서 그걸 알고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으시다. 뭐 짧게 주셔도 상관없지만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은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성첨단 소재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더, 그리고 이제 주변에도 뭐 장기 투자 뭐 괜찮은 종목 있냐 그러면은 오성첨단 소재 예, 분할 매수하세요. 뭐 마이너스 15% 20% 떨어져도 상관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30% 밀렸다 하더라도 상하지 마세요. 올라옵니다. 마이너스 30% 밀리고 난 다음에 지금 쭉 올라와서 한 마이너스 한 15% 10%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성첨단 소재를 제가 좀 대표적으로 좀 많이 주의 깊게 그리고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마리아나 관련 종목은 이제 이슈는 한번 터졌고 그 다음에 제품 어떤 의료용 제품이 어느 정도 뭐 실험이 들어가고 이런 이슈가 터지면 그때부터는 예, 신라젠급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많이 좀 뭐 자리는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아직 뭐 시간은 그렇게 많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종목들 사자마자 바로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시간 텀은 당연히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견딜 수 있으시면은 뭐 저같이 하신 분도 더 많이 벌고 계시니까 따라 주시면 되시고 DSK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시점 대비해서 거의 뭐 10% 정도는 수익 보고 나오셨을 거예요. 5% 수익 보고 나오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제가 추천드렸을 때 시점이 요때쯤이었죠. 10월 10일, 10월 8일에서 10월 10일쯤이었고 충분히 10% 이상은 드시고 나올 수가 있으셨습니다. 충분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DSK도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셨고 쌍방울 이거는 이제 많이 빠졌죠. 제가 설명드리고 난 시점부터 거의 많이 빠졌지만 쌍방울은 겨우 종목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할 거고요. 경협주로 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어차피 이제 미국에서 어떤 제재 완화가 들어가고 철도랑 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아태와 현대로템도 충분히 수익을 5%는 그냥 짧게라도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도로라든가 철도 관련해서 어차피 이것들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분할 매수 하세요. 꼭 매수 진행하세요. 대아티아 현대로템은 충분히 이것도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쌍방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 어떤 대북 지원이 들어가면 이것도 약간 좀 길게 보고 가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대북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충분히 예, 메리아스 내복 겨울이잖아요. 예,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 종목들 관심 있게 매수 안 하신 분들은 분할 매수 꼭 분할 매수예요. 분할 매수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좀 보고 일주일간의 동향을 보고 그리고 STX 중공업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짧게 계속 드실 수 있으셨죠,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STX 중공업도 11월 2일 날 관계인 집회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안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보시고 사신 분들은 뭐 충분히 돈 버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ST 중공업도 계속 흔들면서 갈 것이다. 근데 한 가지 또 이슈가 있죠. ST 중공업이 최근에 어떤 외국에서 어떤 뭐 수주 계약 수주가 한번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 관련된 그 종목 조선업이 지금 약간 좀 상승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 조선업이 다시 한번 1위를 탈환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조선업 관련된 종목들이 또 들썩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공업이 좀 해결만 잘 된다면은 ST 중공업이 조금 힘을 받고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11월 2일 날뭐 산업은행 측에서 어떻게 그 11일 날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그게 미지수기 때문에 이거는 짧게 짧게 드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겨울 시즌 다가오잖아요. 거의 11월, 12월부터는 또 패턴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또 이제 들썩들썩 움직이는 또 시점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겨울 시즌에는 보통 보면 작년 겨울부터 거의 1월, 2월까지 또 제약바이오가 또 들썩이고 갔었죠. 신라제는 뭐 그 전부터 계속 이제 내부에 아는 사람들은 뭐 들감서 뭐 800%, 1000%까지도 수익 보고 가셨지만 단 8개월, 10개월 안에. 근데 일단은 지금 시점이 또 제약바이오가 또 들썩이는 시점이에요. 겨울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종목 추천 드리자면은 일단은 요 데아티아이 현대로템은 분할매수 꼭 진행하시고요. 쌍방울 사셨던 분도 계시는데 뭐 마이너스 2, 30% 빠졌다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만약 여유분 있으시면은
뭐 비중 많이 안 들어가셨으니까 추가 매수 꼭 진행하시고요. 보유량의 절반이든 3분의 1씩 나눠서 진행하시고요. 쌍방울, 디아티아, 현대, 로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ST 중공업은 불안하시니까 들어가실 분 들어가시고, 나 이런 거 그 KJ 프로텍션 나 이런 거 불안하니까 안 들어서 상관없어요. 대신에 많이 드시고 싶으신 분은 짧게 들어가서 드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오스테오닉은 그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관리해드리는 회원분이 들고 계시다 말씀드렸는데, 이건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뭐 사는 것도 그렇고 파는 것도 그래서, 뭐 들고 하실 분들은 뭐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좀 진행하셔도 되시고요.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요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 한번 조금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횡보 좀 진행하고 바로 또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도. 하지만 오스테오닉은 강추하진 않습니다. 거래량 없다 보니까. 바른전자 있었고, 제가 일단은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코오롱 티슈진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코오롱 티슈진. 네. 조금 요거는 한 중기 정도, 한 2, 3개월 정도 보고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짧게 드셔도 상관없고요. 짧게 들어가셔도 상관없고, 한 2, 3개월 정도 보고 들어가시면은 충분히 기대하는 수익을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짧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분할매수 꼭 진행하시고 짧게 드시되, 조금 길게 갖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한 10% 정도 밀렸을 때 또 보유량이 한 3분의 1 정도 추가 매수하시고, 또 뭐 마이너스 10% 정도 밀렸다 그러면 뭐 10% 정도 밀렸다 하면 보유량 3분의 1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수한 다음에 30% 비중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매수하실 때 30% 비중으로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0% 정도 밀렸다 하면은 보유량이 3분의 1, 또 10%그 밑으로 또 10% 밀렸다 하면 마이너스 뭐 보유량이 3분의 1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좀 진행하셔서 한 2, 3개월 정도 들고 가시면 이것도 굉장히 큰 수익 갖고 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코런트시즌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제품도 나왔고 실질적으로 코른티슈인에 대한 그 인보사 그 관절염 치료제가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의료보험 적용이란 어떤 이슈가 한번 좀 터져주면 진짜 이 종목은 날라갑니다. 예. 왜냐면 지금 주사 한 방 맞는데 200인가 500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 대신에 그걸 한번 맞고 나면은 거의 2년인가 3년인가 동안 정상인처럼 뭐 이렇게 막 무리하게 안 하더라도 인공관절 삽입하는 것보다도 효과적으로 칼 안 대고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코오롱 티슈즈는 일단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추천드리고, 단기적으로도 일단 짧게 드실 분들은 코오롱 티슈즈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방송을 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 건데, 혹시라도 뭐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쪽지 제 그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가 마이클 신이에요. 여기는 이제 신마이클로 되어 있는데, 신마이클로 되어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 마이클 신 찍으시면은 거기서 저한테 쪽지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리고 있어요. 별도로 다 답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뭐 궁금한 거 있으시다 하시면은 저한테 쪽지 주세요. 쪽지 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답변도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일단은 또 한 주 동안 이제 요번 주에 좀 많은 또 이슈들이 생길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어쨌든 맘처럼 또 안 가네요. 그러니까 뭐 북한 남북, 그러니까 남북 뭐 어떤 그런 이슈, 그다음 미중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쯤은 원래 우리나라 장도 폭락이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또 연말에 또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외국계 자본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또 엄청나게 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요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본 건데요. 뭐 2008년이나 97년도나 그런 그 IMF라든가 그 글로벌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글로벌 위기가 왔을 때 그 우리나라에서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계 자본들이 결코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어느 전 세계 어느 시장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걔네들은 현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도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그때 물밑에서 또 들어왔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참 걔네들이 대단한 것 같긴 해요. 대비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요번 올해 뭐 한 11월 10 언제 이제 그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날지 모르겠지만 좀 불안하신 분들은 현금을 좀 일부 보유하고 계셨다가 장이 더 밀렸을 때 들어가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별개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좀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주중에는 웬만하면 종목들을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종목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좀 많은 종목을 또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종목들을 다 사시더라고. 그래서 뭐 그게 관리를 할 수 있으신 분이면은 상관없지만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이렇게 좀 일요일쯤이나 예, 주말쯤에 방송으로 그래도 좀 앞으로 요번 주에 좀 드실 수 있는 종목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총망라해서 방송을 진행하는 게 좀 저도 편할 것 같고 들으신 분들이나 블로그 보시는 분들도 편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그 종목 들어가셔가지고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되시고 블로그도 제가 일단은 종목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일요일 날 방송할 때 진행했던 내용들 블로그에다 좀 글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한 주 마무리 이제 잘 하시고 내일 또 월요일이니까 또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 월요일부터 해서 또 돈 많이 버시고 저랑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좋은 오후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야지만 제 방송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구독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 꼭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